이번 주 4.29 여야 재보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관심 지역 서울 관악을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 알아보도록 합니다. 정태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태호입니다. 네, 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죠.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남녀 563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를 활용한 AR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신환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43.7%로 1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24.9%로 2위였습니다. 응답률은 2.33%,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13%포인트였는데,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지금 이 지역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저희 이제 야권 지지층이 저하고 이제 정동영 후보로 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새누리당 후보가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분열의 실상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한데. 네. 사실 지금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또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유선으로만 잡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후보가 많이 조사 수치가 높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야권 후보 분열로 나타난 반사이 혹은 조사 방식이 문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어제 저희 방송과 인터뷰했던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경우는 이제 이 결과 지난 27년간 7번에 걸쳐 야당을 지지했지만 서울 관악구가 이제 정체되고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반응인데요. 예. 그런 의견이 반영은 돼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의 독단성,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가반 이상을 넘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꼭 오신환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저희 야권에서 한 일이 없다, 이런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실제로는 또 이게 늘 보면은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 또 들고 나오는 또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정치의식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을 늘 당선시켜 왔었죠. 네, 자 그렇다면 정태호 후보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뭔가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는 후보입니다. 예. 사실 1년 후보가 27년 동안 안 바뀐 거를 어떻게 1년 만에 바꿀 수 있겠어요? 새누리당 논리대로 한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러려면 좀 준비된 후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정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들어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저로서는 국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후보다. 그런 점들을 좀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이 상대 후보를 또 깎아내시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앙 정치 경험을 비교 우위라 말씀하시면 정동영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더 경험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전제하고 있는 거는 정동영 후보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3등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저하고 결국 오신환 후보하고 경쟁하지 않을까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득표율 차이를 보면은 이제 정동영 후보와의 차이는 별로 안 나시고 오신환 후보와의 차이가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저희 CBS 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지금 상황이면 이제 새누리당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 지역의 특성으로 보면은 결국은 지금 선거 초반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충분히 저희들 야권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이 결집될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와 정동영 후보 사이에 어떤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상대적으로 또 오신환 후보와 저하고의 격차는 점점 좁혀지면서 결국 양자 대결로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0일 동안 여론이 바뀔 예. 만한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그렇죠. 뭐 지금 당장 그동안에 저희 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우리 동교동계의 지지 문제, 지원 네. 문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거고요. 뭐 또 그런 또 동교동계의 지원이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경선 후유증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선거운동의 그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전 정동영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한 게 많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원래부터 잘 아는 선배 정치인이시고 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계신 큰 정치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열심히 이 지역에서 한 30여 년 가까이 지내온 사람이고 또 많은 준비를 한 정치인인데 예. 이 후배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서운함이 있는데 뭐 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좀 경고하고 또 정책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또 이 정동영 후보께서 나오시는 바람에 야권 분열이 생기고 또 그런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또 불신 이런 것들이 또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동영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30명의 의원들의 제일 목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천을 받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다. 재보선에 승리하는 게 야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개파 갈등 문제 지적하고 제가 볼 있는데요. 때는 그거는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 출마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할 만한 명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또 개파 갈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개파 갈등의 또 그 원초격이라 할까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정동영 전 장관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있는가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서 결국 출마를 위한 명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파 갈등의 원조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자 만약에 네. 그렇다면 서울 관악을에서 이 추세라면 새누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패배하게 그렇죠. 되신다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죠.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진다면은 그거는 후보 본인한테 있는 거죠.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라면은 제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뭔가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이 상황을 잘 돌파해서 저를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캠페인을 해서 제가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으면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순간에. 네. 예. 자, 현재 근데 야권은 3분 5열, 4분 5열 됐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 야권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를 우리 지지층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요. 예.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론조사상으로 저하고 정동영 후보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야 되겠죠. 예, 예. 저로서는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보면은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가장 정통성 있는 후보는 정태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정태호 후보로 대가 결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예, 예. 저는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선거를 잘 치를 생각입니다. 네. 자, 한편 이번 선거에서 동교동계의 지원을 넣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 예. 선거를 코앞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정태호 후보님 입장에서도
이런 갈등 예사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미 그 문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호 6개에서 동교 어르신들 이렇게 모아놓고 성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 만나서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하기로 그렇게 또 의견을 나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저희들의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동교동계 지원에 대해서도 해석을 놓고도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지원 의사가 아닌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제가 전달받은 거는 곧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전달받았고요. 예. 실제로 구체적인 일정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관악을 후보인 정태호 후보였고요. 오늘 방송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정희 뉴스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하는 3부에서 뵙죠.